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얼마나 될까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LG 엔솔이 32.7%로 가장 높았고요. 파나소닉과 CATL이 그 다음, SK온이 4위, 삼성 SDI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우리 기업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배터리를 이렇게 잘 만드는데 왜 굳이 전기차 사업에는 안 뛰어드는 거지? 어차피 전기차는 배터리가 다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애플이랑 소니 같은 전자제품 제조사들도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창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를 왜 만들지 않느냐는 말도 많았는데, 최근에 관련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다시 뛰어든다는 말인데, 르노 삼성 때처럼 이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자동차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하고 자동차는 무언가 이뤄질 수 없는 운명 같은 키워드입니다. 그나마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던 르노 지분도 매각을 추진 중이라 자동차 사업은 완전히 접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르노 삼성 지분을 매각하면서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SDS 같이 전기차 관련 사업을 하는 계열사 있죠. 여기에 속한 핵심 인력들을 모아서 전기차 시장 대응을 위한 TF팀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TF팀은 테슬라 모델 Y를 분해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자동차 시장 판도가 바뀔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삼성이 굳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이게 워낙 갑론을박이 치열해서 아예 두 가지를 다 다뤄보겠습니다.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 그리고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이유인데, 일단 진출해야 하는 이유부터 볼까요? 이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부터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경쟁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랑 전혀 다른 부분들이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은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내연기관차스러운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죠.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내연기관차 같은 전기차가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진짜 인류 회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거고, 기존 내연기관차 회사들은 테슬라 아래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겠죠.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파워트레인 경쟁력이 아니라 배터리,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우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삼성한테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삼성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삼성은 배터리,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이런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데,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엔진 같은 내연기관차 관련 부품은 줄어들지만 전장 부품 비율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비율이 평균 30% 정도 되고 최대 70% 이상 높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삼성은 전장 부품 경쟁력도 갖추고 안정적으로 공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동차로 만들어서 조립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요즘은 또 어떤 시대로 바뀌고 있나요? 회사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돈을 자기가 버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좋은 시대로 가고 있죠. 이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원자재 대란으로 현대차그룹 추구 대기가 18개월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업도 본인들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같은 걸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수익성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기업은 돈이 안 된다면 진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사업은 충분히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전기차 전장 부품 시장이 2024년에만 507조 원 규모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2배 정도 커진 888조 원을 웃돌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 자체가 주는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죠.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국가 기반 산업이라고 할 만큼 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삽질하지 않는 이상 망할 일이 없거든요. 현대차 매출 규모만 봐도 알 수 있고, 쌍용차도 보세요. 지금은 토레스 덕분에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나요? 공적 자금 들일 생각 하지도 마라, 세금으로 살릴 바에 그냥 문 닫아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자동차 회사가 망하면 국가적으로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GM 공장 폐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 회사는 공장 하나만 흔들려도 지역 경제가 휘청이거든요.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면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업체들 모두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요. 배송업체까지 일감이 없어집니다. 대부분 공장 인근에 위치해서 공장이 없어지면 사람이 없어지고, 지역 음식점 같은 자영업자들하고 상가들까지 휘청입니다. 군산공장 사태 때도 이게 한창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고 국가 기반이 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한테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삼성은 모든 걸 새로 개발할 필요 없이 모든 주요 부품들 개발과 생산이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초기 기회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삼성의 전기차 진출 가능성이 있고 전망도 좋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이유도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삼성의 입장인데요. 삼성은 일관적으로 완성차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2년 전에는 완성차 진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올해 초에도 완성차 진출 없이 부품만 계속 공급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기업이 사업 방향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하고 소니는 삼성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소니가 전기 콘셉트카를 공개한 이유는 얘네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모빌리티 기업은 말 그대로 탈 것을 만드는 회사가 되고 싶다는 거죠. 삼성은 반대로 모빌리티 기업보다는 부품을 중심으로 전장 사업을 키우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초 기자 간담회에서도 전기차를 만들 계획이 있냐는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만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전장 사업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도 소니 부스를 들러 플레이스테이션도 비스포크처럼 나만의 색상을 고를 수 있다는 걸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다들 소니가 공개한 콘셉트카에 집중했는데 한 부회장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건 삼성전자의 기술력하고도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 경쟁력인데 이건 삼성전자가 뒤처진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인데 전기차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삼성은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갤럭시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중심이고요. 애플 iOS는 애플 자체 개발입니다. 삼성은 옛날에 바다 소프트웨어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근에는 아예 독자 OS 개발을 포기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결국 사업 경쟁력 측면으로 보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대신 하드웨어 사업에서 세계적인 수준이고 이건 결국 전장 사업에 최적화된 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런 게 아닙니다. UI 개선이나 플랫폼 같은 거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자동차 회사들까지 견제를 해야 한다는 게 있죠. 이것도 삼성의 입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철학이 뭔가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사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보단 삼성한테 부품을 공급받는 고객사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입장에선 그런 겁니다.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는 순간 형제처럼 지내는 현대차가 한순간 적이 되는 거고요. BMW, 볼보, 롤스로이스, 테슬라 이런 회사들도 죄다 협력사에서 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업 확장이 아니라 사업 확장을 명분으로 한 위험을 동반한 도전이 되는 거죠. 삼성이 고객사와의 경쟁을 조심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담고 있는 산업 특성을 봐야 하는데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은 원래 애플의 부품 공급사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폰 6 시리즈까지 프로세서 칩을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애플의 강력한 경쟁사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어느 날 갑자기 TSMC가 만든 제품보다 수명이 짧고 발열이 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칩 게이트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태가 잠잠해졌지만 이 사건 이후 애플 공급업체에서 삼성전자가 제외됐습니다. 이 자리는 스마트폰 시장 경쟁자가 아닌 TSMC가 자리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만 1000개나 됩니다. 기밀 유지는 기업이 생사가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전장 사업에서 잘 뛰고 있는데 협력사를 경쟁사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 산업의 위험성입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전장 부품 비용은 없지만 제품 단위가 스마트폰과는 다릅니다. 스마트폰은 비싸봐야 200만원대지만 자동차는 최소 2천만원에서 비싸면 1억을 넘습니다. 이런 차들은 생산하는 것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일단 자동차를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짓는 데만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거죠. 노조 리스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기차면 로봇이 생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로봇을 쓴다는 건 초기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죠. 그리고 제품을 파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까지 신경 써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국에 수많은 정비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해외에도 정비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제품을 팔고 몇 년 있다가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이 터져서 모든 제품을 환수해야 한대요.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1000만 대 환불해 준다 치면 1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천만원짜리 자동차를 50만 대만 환불해 준다고 치면 25조가 들어갑니다. 배송비, 수리비, 폐기 처분 비용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삼성은 특히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면 국내에서만 놀지는 않을 겁니다. 해외 시장까지 생각하면 위험 규모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삼성 입장에서도 이런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이유도 충분하고 진출하지 않을 이유도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도 모두 말이 돼서 갑론을박이 치열한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이유보다 진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단점이나 리스크로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 해결된다면 그때는 진출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네요. 최근에 삼성이 또 자동차 산업에 진출할 거라는 기사가 떠서 관련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